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달력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2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도내 곳곳에서 도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 교육감을 비롯해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습니다. 행사에는 환영사에 이어 전남, 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교육 분야 통합 방향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는 행정통합이 광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별법 설계와 후속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통합 시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청사는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광주, 무안, 동부청사 세 곳을 공동 활용하는 분산형 청사 운영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가 실질적으로 논의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 논의가 특별법 제정과 현장 공론화를 거쳐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을 주제로 한 민관학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실적인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산업과 교육 현장을 잇는 연계 방안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습니다. 홍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학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성장 구상과 연계해 지역, 대학, 초광역 인재 양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능 분담형 광역 공간 전략을 전제로 지, 산, 학, 연 협력 모델을 구체화했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해양수산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전남 블루푸드 연구센터 설립과 AI 디지털 전환을 접목해 양식 가공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모색됐습니다. 더불어 석유화학 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한 피지컬 AI를 이용한 로봇 센서 기반 안전 공정관리 고도화가 제시됐습니다. 전남도는 라이스 산업을 통해 수산, 해양, 석유화학 특화 인재 양성과 산업, 실증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지, 산, 학연 원팀 체계를 상시화해 실질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이 제도 설계와 예산 확보로 이어져 동북권 산업 전환과 지역 인재 정착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해상풍력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첫 공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상생을 함께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의 추진 방향과 기본 구상을 공유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가 향후 본격적인 논의와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군은 군청 흥양홀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 예비지구 지정과 공존위원회 운영 등 세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수용성을 종합 검토해 최대 2기가와트 규모 정부 계획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해상풍력 공급망을 구축해 산업 전환의 동력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력 개통 확충과 전용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도 사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과 수협이 참여하는 고흥군 해상풍력 공존위원회를 출범시켜 예비지구 지정, 어업피해 조사, 이익공유제 수립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전라남도와 관계기관과의 공조 속에 예비지구 지정과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수산업과의 공존 및 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남해안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의회가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공동 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동부권의 역할과 미래 전략을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의회들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의 위상과 기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 논의의 흐름 속에서 지역 간 균형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주요 시의회가 행정통합 국면에서 동부권 미래경제동맹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영구 순천시의회 의장과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함께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 동부권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새 의장은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 수도권 1극 체제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산업, 교통, 에너지, 물류, 인재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항만, 물류를 축으로 국가 산업과 에너지 물류 거점을 맡아온 동부권의 위상과 기능이 통합 과정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이후 정책, 재정과 대형 국책 사업이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동부권 산업 기반을 고려한 균형투자 원칙을 촘촘히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이 제안한 미래경제동맹 요구가 특별법 설계와 인프라 투자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통합 논의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현재를 말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순천시 의회 박대수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더워지고 뭐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계속 좀 추워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일주일 후면 우리 대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그 지역 소외계층의 주민들 잘 살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역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자주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이 잘 계신지 또 그동안 또 문제는 없는지 저희들이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순천 지역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입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순천시 만들기를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들의 이용이 늘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뤄지는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있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원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행정이 디지털화되면서 순천시가 취급하는 시민의 개인정보 양도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 주체인 시민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서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배경 속에는 조례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주요 조항을 중심적으로 좀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빈틈없는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서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둘째는 시스템 안전성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누가 접속했는지를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셋째는 유출 시 대응입니다. 만약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선 행정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과 파기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유출 사고 시 서면 등으로 즉시 시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화된 권리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열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관심이 모일 때 이 조례가 살아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시민과의 또 신뢰도 연결돼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 그리고 계신 순천시의 개인정보 보호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 없는 시민,
이 행정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조례가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시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성숙한 행정문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순천 시민께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인권입니다.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순천시가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저 박계수 또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여수지역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체제로 전환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통합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공군의회가 지속 가능성 위기 극복과 세대 공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아이와 어르신, 청년 모두가 행복한 고흥을 위해 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군의회는 제시된 정책들이 실질적인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치매 어르신과 의료,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가정을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본격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얼마 전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광양에서 산불이 발생해 밤새 긴급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불길 확산 우려로 현장은 한동안 긴장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산불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산불 예방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21일 전남 광양에서 산불이 발생해 밤새 긴급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불길이 인근 마을과 시설로 번질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현장은 밤새 긴장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광양시는 즉시 현장통합지휘본부를 가동하고 5공면 일대 2개면, 5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을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주민들은 지정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총 대응에 나섰습니다. 헬기 25대와 소방차, 산불 진화 차량 등 장비 108대, 광양시청 공무원과 산불 전문 진화대 등 997명이 투입돼 밤새 방화선을 구축하며 불길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화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산불이 애초에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입니다. 건조한 겨울철과 봄철에는 산에 오를 때 라이터나 성냥, 버너 같은 인화물질을 가급적 지참하지 않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산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직접 끄려하기보다 신속히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길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 산불 신고번호 1800-1613으로 신고하고 가능한 위치와 주변 지형, 불꽃 크기와 바람 방향을 짧고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산속에서는 되도록 능선이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피해 불과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마을 인근에서는 마을 안내방송과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 사용을 삼가고 산불 예방 수칙을 지키는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회의 흐름을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는 일부 소비자만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하나의 쇼핑 방법이 됐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비교하고 후기를 확인한 뒤 구매하는 과정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해외 직구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하는 소비를 넘어 잘 쓰고 만족하기 위한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엔 해외 직구하는 분들 많은데요. 과거의 해외 직구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배송이 오래 걸리고 반품도 번거롭고 뭐라도 문제가 하나 생기면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해외 직구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시도하는 조금은 모험 같은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선택하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비 방식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일상적인 쇼핑 방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국내 쇼핑몰을 둘러보듯 해외 사이트를 비교하고 후기와 평점을 확인한 뒤 장바구니에 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해외 직구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품목은 의외로 문구와 사무용품이었는데요. 일과 취미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만 하던 책상이 이제는 나만이 공간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 공간을 그냥 두지 않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익숙해지면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주변 기기의 기능이나 디자인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도구가 된 와중에 해외 직구의 장점이 한몫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디자인이나 세부 기능이 다른 제품들을 비교해 고를 수 있다 보니 직장인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나만의 워크스테이션을 꾸미려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해외 직구로 이어진 겁니다. 사무용품 뒤로는 디지털 기기, 조명과 전구, 가전제품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물건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경우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는 구매하기 힘든 사양의 기기를 구매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기 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매우 높은 별점을 기록한 제품들이었는데요. 이는 과거와 달리 해외 직구도 많은 후기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사용 경험과 만족도를 꼼꼼히 따져 검증된 제품을 고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해외 직구는 싸게 사기 위한 선택을 넘어 잘 쓰기 위한 소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을 꾸미려는 사람들의 증가, 국내에선 구하기 힘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또 후기의 보편화가 해외 직구 이용량을 훨씬 키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빠른 장면과 강한 메시지가 넘치는 요즘, 사진은 잠시 멈춰 바라보게 만드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김태욱 작가는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순간들을 사진이라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설명보다 기록에 집중하는 작가의 시선을 오늘 문화가 소식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사진은 때로 무엇을 말하기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빠른 장면과 강한 메시지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사진은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예술입니다. 제가 필름 카메라를 할아버지 집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게 막 뒤지다 보니까 할아버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혹시 이게 뭐냐 하니까 본인도 아버지한테 받은 카메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내가 가져가도 되냐 해서 갖고 온 카메라였는데 이게 곰팡이도 막 오래됐으니까 곰팡이도 쓰고 뭐 많이 더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다 닦고 다 이렇게 해서 거의 새 것처럼 만든 다음에 찍으러 나와서 한 장을 딱 찍어봤는데 이날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이게 딱 누렇게도 보이고 어떤 사진은 정말 김태욱 작가는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으려 합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의미를 덧입히기보다 이미 그 자리에 놓여있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풍경들. 지나쳐도 아무 문제 없을 장면들이 이상하게 작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작가는 사진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순간들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남들이 놓쳤던 일상생활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좀 재밌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그 장면들을 봤을 때 이거를 꼭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데 간직을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 사진은 이걸 감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진은 무엇을 느끼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춰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을 남깁니다. 저는 한 자리에 머물러서 같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일명 장노출인데 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다음 날에 또 달라지고 그 다음 날에 달라지거든요.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늘 같은 자리에 떠 있지만 매일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는 달처럼 작가는 오늘도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시간의 흔적을 오랫동안 쌓아갑니다. 그 필름 카메라를 찍고 그거를 이제 필름이니까 바로 볼 수 없어요. 바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인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설레요. 이것도 하나의 작업이지만 내가 이 사진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설렌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순간도 작가는 한 장 한 장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진은 설명이 아닌 기록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을 조용히 붙잡아 하나의 장면으로 담아냅니다. 사진은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2월의 첫째 주 새로운 한 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하루와 새로운 마음이 함께 시작되기도 할 텐데요. 이번 달의 첫걸음은 천천히 그리고
여유 있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끝에서 전라남도의 시간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주요 소식과 현장의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